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꼬여버려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처음에는 무더위에 가장 기본적인 얼음물이나 냉수조차 부족했다라고 하죠. 샤워실이나 화장실조차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전 세계 학생들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로 바가지 요금 사태까지 벌어지더니 결국에는 태풍까지 오는 바람에 원래 12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잼버리 대회 일정과 장소를 다급하게 또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프닝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충격적인 자료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면 파뒤집어 볼수록 그러니까 신기한 사건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는 이것들이 잼버리 예산이 20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황당한 사건이고, 자, 보면서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이 양반들이 잼버리 대회 하는데 20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원래 저쪽 동네에서 각종 설치비 무슨 공사가 필요하다,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공항도 필요하고 전망대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면서 20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몇 년 동안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저질러 놓고 시설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무려 11년 전, 그때 당시부터 11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부터 잼버리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준비를 했던 게 전북도 지자체였는데 실제 개최 능력과 그 개최 능력의 부족과 준비는 그러니까 뒷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이 20조 사건이랑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이것부터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라는 양반도 도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겠다라는 식의 그런 맥락의 발언을 실제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실제 전북도는 그러니까 무슨 6년 전이 아니라 무려 11년 전부터 이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012년 당시부터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추진을 이것들이 공식화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불과 2개월 뒤에 전북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열었죠. 자, 당시 전북도 및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은 당시 꽤 장기간 동안 자기들이 국제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기억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여수에서 약 10년 전에 엑스포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2012년 무렵이었습니다. 자, 당시 인근 여수에서 여수 엑스포 세계 박람회까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북도 정치인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압박이 되고 비교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수 엑스포도 사실은 세금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이게 졸속하게 치러졌다라고 뒷말들이 많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전북도 정치인들이 이것도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으로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욕심을 내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치하는 것만 욕심이고 준비를 하는 게 뒷전이라면 곤란하겠죠. 그러다가 대회를 개판까지 내버린다면은 바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치를 했으면은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2012년 당시 전북도 예결위에 참석했던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저 양반들이 했다니까요. 우리 전북이 대형 국제 행사나 각종 대형 행사를 유치하지 못해가지고 지역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 수용 시설이나 개최 능력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전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저질러 놓고 시설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행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잼버리 대회다라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진짜 정치소설 같은 대사가 튀어나와요.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요. 하면 된다라는 식의 정신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 좀 저질러 놓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면 된다라는 그 또 좋은 맥락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 뭐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사례처럼 시작이 반이라고 설사 지금 우리 지역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각종 시설과 준비 상태 역량이 좀 미비하다라고 할지라도
대회 공식 유치를 확정짓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바싹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해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잼버리 대회에서 전북도 너그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를 잘했느냐? 아니죠. 이분들과는 다르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미흡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행사가 뒷전이고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잖아요. 바로 그 태도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해인 2012년 12월에도 전북도의회에서는 예결특위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잼버리 대회의 부지로 새만금이 적절하겠냐 이런 따져보는 얘기들도 실제로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10여 년 뒤에 미래를 알고 있는 우리들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지가 적절한가 이 시시비비 논란을 가리는 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자, 당시 전북도의원 한 사람도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2012년에 국제 걸스카우트 대회가 열리는 고산 자연휴양림도 있는데 유사한 대회가 왜 따로따로 개최되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당시에는 새만금 지역에서 제대로 된 간척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이었다라고 해요. 물론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저 새만금 지역이 부적합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게 간척지라 보니까 흙 속에 토양 안에 그러니까 염분이 덜 빠져가지고 나무근을 한 점 만들기가 어렵고 물도 잘 안 빠져가지고 진흙탕 투성이로 10년 뒤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매우 부적합했다라는 걸 말입니다. 자, 당시 전북도 관계자들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북도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넓은 대형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만금을 우리가 이 지역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게 도저히 불가피하다. 우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장소 자체가 넓기는 하니까요. 자, 그런데 당시 도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보면.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데 소규모라도 먼저 유사 대회를 열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말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말이죠. 자, 도의원이 저렇게 이제 뭐 원칙적인 좋은 얘기를 하니까 뭐 지자체 관계자인들 그거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준비 잘하고 분석 잘하자고 하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훈훈한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하죠.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국 저 때 이후로 무려 1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러가지 약속 및 준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저 공허한 잠깐에 스쳐 지나가는 탁상공론에 불과했었다라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나이가 여러분들 몇 살이라고 합니까? 대략 14세에서 17세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도 너무 어리고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예요. 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저 1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 인생에서 새벽빛과도 같은 그런 엄청나게 어리고 이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말이 뭐 지금 열 몇 살이다 이러는 거지 저 친구들이 몇 년도에 태어난 몇 년생인지 따져보면은 정말 나이가 어리겠죠. 대다수가 그 지도자들 빼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불과 3살에서 6살에 불과했던 무렵인 약 11년 전에 2012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그러니까 개고생을 해야 될 그 운명을 타고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숙명이 지구 반대편인 대한민국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11년 뒤의 미래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전북도청과 전북도의회에서 그들의 운명과 숙명이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11년이 지난 미래 2023년 현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8월 2일 당시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되었다. 온열 환자들이 수십 명이 넘게 쓰러졌다. 실제로는 나중에 100명도 넘어갔죠. 이 세상의 오묘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하나의 중요성, 관계자들의 책임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각종 나비 효과의 위력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1년 동안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왔던 어떤 필연이자 숙명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수많은 언론 및 심지어 몇몇 양심 있는 그쪽 지역의 출신 그런 대학 교수와 언론인들도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적의 핵심이 뭐냐? 간단합니다. 전북도 및 지역 정치인들이 세계 잼버리 대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잿밥이 뭐냐? 간단하잖아요.
잼버리 대회라는 국제 행사를 명분이자 핑계로 실제로는 이것들이 지역 개발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그러니까 SOC라고 이거 얘기를 하는데 SOC 확충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국제 행사 핑계로 지들 지역 개발이나 하고 각종 사업이나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세금 예산 수천억 넘게 땡겨가지고 조 단위로 땡겨가지고 말입니다. 자, 물론 저 동네에서 대규모 지역 개발 관급 공사 같은 걸 들어가면은 그게 또 실제로 비용이 100% 고스란히 국민들을 위해서 순수 건축비로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눈덩이 같이 중간 과정에서 그 공사비가 불어나면서 이 인간 저 인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 파행의 핵심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자,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2017년입니다. 아까 2012년을 얘기하다가 5년 정도 지났어요. 자,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2017년입니다. 이 무렵에 도의회에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은 저 동네 지역 정치인들의 더욱더 노골적인 발언들이 나옵니다. 자, 당시 이도영 전북 도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라고 도청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그 전북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만금 지역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색이 나오죠. 뭐 애들에게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다양한 장애물 극복 훈련과 체험 행사를 통해서 뭐 스카우트 행사를 우리가 한번 잘 치러보고자 합니다. 이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도의회 도의원도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거의 정치 드라마급 대사가 튀어나오는데 항만이나 철도, 공항 등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빼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에 유치한 거 아니겠냐. 그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본다라는 기상천외한 대사가 튀어나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보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시점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절대로 뭐 이런 표현 하나만 가지고 과도하게 뭐 프레임을 잡아서 까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인이 욕심을 내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죠? 뭐 우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마음이 앞서다 보면은 좀 이렇게 노골적인 앞자르고 뒤자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봐요. 굳이 좋게 해석을 해주자면은 뭐 세계적인 국제대회 행사도 잘 치르면서 우리 지역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뭐 각종 공사와 필요했던 단합들도 빨리빨리 해보겠다,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게 안 됐죠. 이게 준비도 잘하고 대회도 잘 치렀다면은 그게 대충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이고 넘어갔을 텐데 문제는 주객이 전도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잖아요, 이번 잼버리 행사에서. 결국 정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기들의 지역 개발을 하는 데만 세금을 눈탱이로 갖다 쳐바르고 마음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끌어 쓰다가 정작 그러고도 잼버리 행사, 이 국제 행사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본 행사를 날려 먹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본 행사를 제대로 하면서 뭐 좀 소소하게 그 다른 곁다리도 잘했으면 되는데 곁다리가 중심이 되고 국제대회를 망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죽했으면은 민주당과 호남 정치권의 영혼의 파트너이자 한 몸인 민노총 아재들조차도 이번 사건을 두고 강력한 비판 성명을 실제로 냈다라는 겁니다. 민노총 아재들이 보면은 오히려 국힘당 애들보다도 비판을 더 잘했어요. 민노총 아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전북도 지자체까지 그 우리나라 3대 좌파 정치권을 싸잡아서 세트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소수의 전북 지역에 양심 있는 해당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이나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민주노총 아재들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지적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잼버리는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거예요. 사태의 핵심은 그냥 자기 동네 개발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에만 관심을 쏟았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끌어갔는데도 여러분들 왜 돈이 부족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애초에 잼버리 대회는 관심이 없었다니까. 돈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잼버리를 명분으로. 옛날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 기사들 다시 한번 보세요.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북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잼버리 대회 기반 시설로 예산이 20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20조가. 여러분들 미국이 굴리는 거대한 항공모함도 4조 5조면은 충분히 그 한 척 뽑을 수 있거든요. 항공모함 여러 척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잼버리 행사에 20조가 필요하다뇨. 무슨 반도체 나노밀리미터 새로운 공장 한 개, 생산 라인 한 개 새로 증설합니까?
이만한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됐던 거는 아니고 저것보다는 규모가 적었지만 조단위라는 자료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저것들이 잼버리 관련 사업비로 필요하답시고 들이밀었던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무슨 신공항도 필요하다라고 하고 철도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여기에도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저쪽에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새만금에 전망타워도 지어 올리고 박물관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공원도 짓고 관광지도 짓고 뭐도 짓고 뭐도 짓고 무슨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런 거를 다 모으니까 2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황당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좌파 문재인 정권 장기간 동안에 뭐 저기에 협조를 안 해줬겠습니까? 가능한 저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 잼버리 대회 사건을 두고 당연히 여가부가 답답한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윤석열 현 중앙정부가 몸통이 아니죠. 이 사건의 책임은 엄연히 민주당과 과거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호남 지역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정치 권력의 민주당 이권 카르텔을 비판하는 게 이 잼버리 사태를 똑바로 바라보는 가장 객관적인 시야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어준이가 지금 김어준 같은 애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쟤네들 찍소리도 못해요. 원래 같으면. 이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온갖 선동가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영혼의 파트너인 민노총 아재들조차도 이거는 아니라고 비판을 할 정도겠습니까? 본 행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국제 행사가 개판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무려 이거는 11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필연이자 숙명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바로 그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댓글도 하나 달아주셔야 돼요. 영상이 정말로 재미있다, 영상이 유익하다, 논리적이다,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담긴 좋은 영상이다, 이런 긍정적인 댓글도 한 줄 남겨주시면은 이 바른 목소리가 보다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노출이 되는데 뭐 눈꽃만큼이라도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파 유튜버들의 어떤 노출도를 쟤네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와 좀 한몸이 돼서 조금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시고 간단하더라도 긍정적인 댓글을 하나 좀 달아주시면은 유튜버에게 정말로 힘이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끄셔도 되는데, 자, 혹시나 또 얼음사이다 채널의 이런 목소리, 또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속이 시원하고 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얼음사이다 채널에 이렇게 좀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얼음사이다 채널에 또 이렇게 소정의 힘을 좀 보태주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또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혹은 뭐 국밥 한 그릇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눈치를 덜 보면서 가능한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열심히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